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을 갖지 못했다면 이 계엄령은 몇 달간 지속될 수 있었다. 한국은 국민이 단결하면 어떤 독재자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대통령이 독재자가 되려고 할 때 국민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국회와 국민들이 힘을 합쳐 6시간 만에 이를 해제시켰는데 전 세계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을 놀랍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트럼프가 재집권한 미국에서 반응이 가장 뜨겁습니다.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 미국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국인들이 이렇게 용감할까? 미국은 한국의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럽인들은 다음은 프랑스입니다. 차례를 기다려 영국이 먼저야 라며 정치가 불안한 나라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한국의 비상계엄 속보가 미국의 유력 매체 뉴스 등에서 다뤄졌다면 하루가 지난 5일에는 There was some big political drama overseas yesterday when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declared surprise martial law. That's actually really impressive. You know how hard it is to throw a surprise martial law? You have to get the entire military to hide behind the couch and then be quiet at the same time. Turn off the tank! Turn off the tank! So, to catch his critics off guard, no, stop! Stop it! Don't reward me. So, to catch his critics off guard, President Yoon Suk-yeol issued a martial law decree at 11 p.m. on a Tuesday night. You never make a good decision at 11 p.m. on a Tuesday. You're either starting a third glass of Chardonnay in a new season of Bake Off or you're declaring martial law. But guess what? Joke's on Yoon, because by South Korean law, Parliament can vote to overturn martial law. And just 2 hours after he issued his decree, lawmakers made their way past armed guards to enter the country's National Assembly to vote against it, one of them even live streaming himself climbing over a fence to get back in. Oh no. If Trump ever declares martial law, we're screwed. Our Congress is way too old to climb fences. I mean, it's a nail biter every time they get into a bathtub. We're gonna have to make the Senate walk in. Now bear in mind, lawmakers were doing this as armed soldiers were breaking windows to get into Parliament and stop the assembly. 한국의 비상계엄 소식은 이렇게 미국의 쇼에서도 다뤄질 정도로 전 세계에 화두가 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 미국인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보면서 이 한국 사람이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지목했습니다. 미국인들이 트럼프에 대해 우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자신의 입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트럼프는 선거 중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해 취임 첫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군 자산까지 이를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취임 즉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해 내년 1월 취임 첫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경 장벽 건설과 이민자 구급 및 추방의 국방 예산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군기지를 불법 이민자 추방 전 수용시설로 활용하고 군용기를 이민자 추방에 이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비상사태 선포와 조치가 국회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들에겐 환호받을 수도 있지만 비상사태 선포와 추방 과정에서 벌어지는 저항에 따른 불상사가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구성들이 해고대 군 장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합동참모본부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들 중에는 지난 임기 때 정상적인 사고로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를 반대한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 해설자이자 베테랑인 피트 헤그세스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일로 헤그세스는 국방부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는 트럼프는 과거에 자신을 비판한 국방 고위층들을 해고시키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인사를 모두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가 군을 장악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면 이를 막을 사람이 없고 여기에 군사력을 이용해서 저항하는 이들이나 반대 세력을 강력하게 진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미국 네티즌은 트럼프는 이미 대량 추방을 실행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일 것이고 그는 거기서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거 훨씬 전부터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2023년 초에 이에 대해 처음 언급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과 이를 막아선 한국 국민들을 보며 과연 미국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면 미국인들도 똑같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BBC 로라 파커 기자는 비상계엄 이후 시위에 나선 한국 시민들을 현장에서 보도하며 이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러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ns value their democracy. They fought for it, some died for it. And although they may be questioning just how robust it may be, they've turned out in their thousands to protect it. But President Yoon remains in power. Some tried to march to his office, but they were blocked by police. It's unclear whether Mr. Yoon hears their calls to resign. But until he does, these demonstrations, however peaceful, will only grow. Laura Bicker, BBC News, Seoul. 이번에 한국의 비상계엄 사건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국가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금 그 소중함을 생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주의를 갖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은 한국을 섣불리 비판하다가 오히려 역공격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한국의 정치적 불안성을 지적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중국에 이 같은 민주주의, 시민의식이 있냐고 묻자 그들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종합격투기 선수 슈쇼우덩이 이번 사태에 대해 한 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한 협중 여론이 일어날 때 바른 말을 해서 한국인들에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슈쇼우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2月4号这大家看了吧，昨天晚上10点，我也是今天早晨韩国的朋友们，哎呦，3、4个韩国的朋友们给我发消息，看这个尹锡悦这个总统突然全韩国戒严，6个半小时之后被国会否决撤销戒严，那么尹锡悦这个总统我估摸着当到头了。因为首先我跟大家说，我19年去的韩国，我眼看着韩国的年轻人、韩国的政治、韩国的军事、韩国的不能眼看着，就是看了好多，我都激动的打嗝。推翻了好多我对韩国人不好的一些想法，比如说什么庄子、孔子、屈原都是韩国人发明的，什么春节都是韩国人发明的，扯淡，这些都人家韩国人都没说，都是他妈的中国人冒充韩国人胡说八道的。那么我对韩国了解之后，我看韩国的电影这么多年了，看得我热血沸腾。我再跟大家说一遍，你们要想先睁眼，一定他妈看韩国电影，一定的。那么最新的比较新的，还不是最新的了，最新的又出来了，比较新的《首尔之春》，就今年年初的，啊，这个全斗焕怎么他妈的发动政变啊，占领了这个的韩国首都什么的。之后这个尹锡悦总统这会儿也戒严了。那么激动，我那么激动，为什么？是因为我听说的是，我1979年出生，1980年韩国最后一次军事戒严就没有这事儿了，时隔44年，韩国老百姓真的害怕再一次他妈的独裁，再一次军政府当权，站起来维护利益，完了之后跟那些警察军警对峙，再加上这回国会一切的这反对全反对出声，最后把这个戒严给镇压了。把这个戒严给驳了。那么尹锡悦总统，我觉得他最后的结果，我觉得应该是被弹劾下去了，因为他已经触碰了咱们北京话、中国话韩国人民的逆鳞。我刚跟几个韩国朋友聊完天，我徐晓东，你看我视频3年以上的都知道，我他妈的特别喜欢韩国朋友，喜欢韩国人，喜欢韩国电影。我可以为韩国电影下跪。同样，我说中国我们没法去学习日本，超越日本，我们超不过日本，太先进了。我们唯一还能学习，还有可能并驾齐驱的就是韩国。韩国是我们的一面镜子。我这句话真的有很多的含义，但是我不能多说。 국내도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왜 한국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전문가들도 정확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는데 한 해의 네티즌이 자신이 그 이유를 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소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술이 깨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